안녕하십니까. 믹스코드닷컴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강창훈이라고 합니다. 비단 믹스코드닷컴 운영과 상관없이, 시간 나는 대로 무료 강의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오늘 주제는 타입스크립트 베이직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뤄보고요. 타입스크립트를 실질적으로 이제 Next.js나 아니면 Nest.js나 이런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프론트엔드, 백엔드 쪽 영역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까지 간단히 좀 둘러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웹사이트를 하나 좀 띄워볼까요? 웹사이트에서 믹스드 코드닷컴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여기 채팅창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지금 현재 라이브 방송 중인데요. 한 8분 정도 들어와 계시네요. 저 빼고 한 6분, 7분 된 것 같아요. 전체 총 시청자가 꽤 많은 것 같긴 하던데, 역시 일요일 날 세미나는 오시는 분들만 오신다는, 불변의 진리. 깨지지가 않는군요. 자, 여튼 믹스드코드닷컴 여러분 이 사이트에서 모임 신청을 하셨을 건데요. 그 밑으로 가보시면 메인에 밑으로 가보시면 실무 타입스크립트 기초기술 세미나 이렇게 주제로 해서 오늘 30명 모집에 18분 신청을 해주셨고요. 현재 6분 정도 참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 전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관련된 내용 한번 리뷰를 한 다음에 빠르게 이제 핸즈온넷 기반으로 코딩 베이스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후 1시부터요.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시, 3시, 4시, 5시 4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이고요.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음, 일단은 세션 내용만 빠르게 보고 바로 그 실습으로 들어가시죠. 자, 세부 행사 내용은요. 일단 뭐 타입스크립트 간단하게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해야 되니까 노드 프레임워크를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치 여부만 확인하고 타입스크립트라는 패키지를 설치해서 빠르게 타입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서 트랜스파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그래도 타입스크립트 언어에 대한 기초적인 소개하고 유관되어 있는 관계가 좀 있는 ArcGIS라는 것도 뭔지도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를 간단한 샘플 코드를 만들어서 순수한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의 그 차이가 뭔지 그리고 타입스크립트 파일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트랜스파일이 되고 트랜스파일된 순수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한번 코딩을 통해서도 알아보고 약간 프로세스를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입스크립트의 작동 원리나 실행 환경도 간단하게 좀 이해하는 시간을 짧게 한 30분 정도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오늘 세미나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상호 피드백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존에는 제가 줌이나 구글 밋 같은 이제 화상통화 솔루션들을 이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혹시나 뭐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쪽 이제 참여자분들의 화면을 공유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그 화면상에서 문제를 찾아드리고 이런 뭐 실제 뭐 청년들 취업 과정에서 저도 강사를 해봤습니다만 그런 강사님들이 지원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막상 현실적으로 이제 온라인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끝도 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미나 방식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좀 바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믹스코드닷컴에 웬만한 이제 실시간 온라인 세미나나 온오프라인 세미나는 다 오프라인 세미나를 하더라도 온라인으로도 그 송출을 같이 할 예정이고요. 온라인 세미나 자체는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의 채팅창에다가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저 혼자 잘 되네 하고 냅다 달려갈 수 있는데요. 이렇게 혼자 강사 중심으로만 너무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걸 지양하도록 하긴 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다거나 뭔가 했는데 정작 본인들은 안 되시는 거죠. 수강생분들은 안 되시는 경우는 이렇게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모니터를 한 두세 개를 옆에다 지금 띄워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메시지를, 고개만 이렇게 싹 돌려서 한 번씩 중간중간 확인을 하고 진행할 테니까요. 혹시나 지원이 필요하거나 뭔가 이제 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는 이제 말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기본적인 환경 세팅하는 거 한 30분 정도 진행할 거고요. 디테일하게 환경 설정에서 많이 다루려고는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엔 너무 시간이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어차피 그 더 구체적인 실행 환경이나 뭐 환경 설정 파일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다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4시간 중에 한 3시간 동안은 타입스크립트 문법 위주로만 코딩 위주로 좀 빠르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 기능에 정적 타입 기능을 추가해주는 확장 기능을 제공해주는 언어이고요. 자바스크립트 베이스의 언어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그래도 좀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빠르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이 어렵지 이런 어노테이션, 어서션, 엘리어스 뭐 이런 용어들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막상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고요. 이해하고 실제 프로젝트 타입스크립트 베이스의 프론트엔드라고 하면 리액트나 넥스트.js 프로젝트나 백엔드다라면 네스트.js 같은 최신의 이제 백엔드 쪽 프레임워크도 있을 텐데 이쪽에서 다 타입스크립트를 기본적으로 쓰죠. 실제 프로젝트에서 쓸 때는 대부분 타입스크립트를 쓰는 부분이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고 그리고 데이터의 구조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이런 타입에 담아가지고 이동시키는 DTO로서의 그런 타입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주로 그런 용도로밖에 안 써요. 뭐 그걸 통해 가지고 뭐 대단한 그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전체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안에서 아주 핵심적인 기능을 처리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건 아니고요. 주로 데이터의 구조, 그리고 데이터의 이동, 그리고 데이터의 타입을 지정함으로써 이제 대단위 시스템 개발을 할 때, 팀 간 협업을 할 때, 타입을 공유하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팀 협업이 또 좋고, 정적 타입을 정의해서 미리 정의해놓고 쓰기 때문에, 사전에, 그 서비스 전에 그 문제점들을 빨리 찾아낸다거나 버그를 좀 줄인다거나 뭐 이런 용도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 한 분야 쪽으로만 전체 시스템 개발에 특정 한 분야에서만 일부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뭐 배우는 내용이 많을지 몰라도 사실상 프로젝트를 해보면 맨날 하는 일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타입스크립트를 안 쓰게 되면 이제 그 안 쓰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좀 작은 시스템이거나 소규모의 프로젝트에서 주로 많이 쓰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좀 이제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잃어버리는 거죠. 아니면 큰 프로젝트 기반으로 작동하는 이제 큰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이제 놓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은 뭐 좋든 싫든 간에 자바스크립트도 하실 줄 알아야 되고 타입스크립트도 당연히 알고 계시면 좀 더 많은 현실적 기회들이 많이 제공이 되니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게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런 타입 오노테이션, 왜 그 타입스크립트에서 타입을 어떻게 정의해서 쓰는지, 그래서 변수의 뭐 객체를 이용한 타입, 뭐 또는 데이터의 타입, 뭐 클래스, 기타 등등 뭐 되게 많죠. 그래서 각각의 타입스크립트 베이스에서 타입이라는 걸 어떻게 선언해서 정의해서 쓰는지에 대한 타입 어노테이션에 대한 간단한 걸 좀 해볼 거고요. 타입 추론, 예, 뭐 타입을 직접적으로 지정을 하지 않으면은 뭐 지가 자동으로 해서 타입을 추론해 가지고 특정 타입을 할당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타입 어서션 뭐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형 변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티저 숫자 타입인 형을 뭐 문자 타입으로 변환한다거나 문자 타입인 것을 숫자형으로 변환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특정 형으로 형을 타입을 변환하는 걸 타입 어서션이라고 하는데 말이 어렵지 막상 해보면 별거 없고요. 자, 유니언 타입. 예, 보통은 이제 하나의 변수에 그 타입을 보통은 하나를 지정을 하는데요. 그게 타입이 원시 타입이든 뭐 객체 타입이든 여튼
타입을 한 타입을 지정을 하지만 여러 개의 타입을 복합적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 숫자일 때도 있고 문자일 때도 있어. 아니면 값이 없을 때도 있지만 값이 있으면 문자 타입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복합 타입 형태를 복합 타입은 아니고 여튼 여러 타입을 섞어서 하나의 타입을 어떤 데이터에 대한 타입을 지정을 할 수 있죠. 요 타입 엘리어스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타입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개발자적인 타입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터럴과 이넘 타입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자 실제 코딩을 또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만들어져 있는 이제 블로그도 있고 실습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같이 해보면서 본인들 걸로 만들고 실제 쓸 일이 있으시면 이제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기초문법 실습 시간 2에서는요, 타입스크립트 기반의 배열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특히 타입을 많이 쓰는 분야가 함수예요, 함수. 그래서, 그냥 일반 함수, 그리고 함수 이름이 없는 익명 함수 또는 요즘 많이 쓰고 있는 화살표 함수에서의 함수 안에 값을 전달하는 매개 변수, 영어로는 파라메터들을 어떻게 타입을 지정해서 던지는지, 그리고 함수는 반환값이 있을 때도 있고 반환값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반환값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한 이런 이제 결과값에 대한 타입을 어떻게 지정하는지, 그리고 더 이제 중요한 것은 함수는 자바스크립트 언어에서의 함수는 객체로 인식을 합니다. 즉 객체로 인식된다는 것은 함수의 파라미터 형태로 매개변수 형태로 함수 자체를 함수 안에 파라미터로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함수 자체를 함수의 파라미터로 전달해서 함수에서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는 많이들 써보셨을 거예요. 콜백 함수라고 해서 콜백 함수. 예. 뭔가를 콜하면 다시 콜했을 때 함수가 실행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함수 자체를 특정 함수의 파라미터로 전달을 해서 그 함수가 함수 안에서 실행되게끔 해주게 할 수 있는데 이럴 때도 함수 자체가 파라미터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함수 자체도 타입으로 정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를 타입으로 정의하는 방법, 이런 것들까지 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함수를 함수의 파라미터로 전달해서 실행되는 이런 것들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객체를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어떻게 쓰는데 객체에 대해서 자바스크립트로 객체 정의하는 건 어렵지 않죠. 중괄호에다가 속성명에 값만 이렇게 할당하면 객체 데이터를 그냥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데 이 객체 데이터의 구조를 타입스크립트로 또 어떻게 직접적으로 선언을 하는지 그래서 객체의 변수에 객체 타입을 직접적으로 선언하는 방법도 있지만 코드 안에다가 객체 타입을 직접적으로 선언하는 방식보다는 객체 타입을 특정 형식으로 미리 정의를 해놓는 거죠. 그게 이제 타입 엘리어스나 아니면 인터페이스라는 두 가지의 방식을 이용해서 객체 타입을 별도의 구조, 별도의 파일로 정의해놓고 그걸 참조해서 타입을 할당하는 방법, 객체를 타입 할당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그리고 클래스, 제너릭 타입까지 한번 쭉 실습 위주로 빠르게 좀 알아본 다음에 마지막 1시간 또는 마지막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에는 실제 타입스크립트를 많이 쓰고 있는 최신의 프론트엔드, 백엔드 기술인 프론트엔드에서는 Next.js 기반으로 해서 리액트 환경에서의 타입스크립트 베이스로 우리가 배웠던 타입들 중에 주로 이제 객체 위주로 하겠죠. 타입이나 인터페이스 위주로 해서 어떻게 데이터 타입을 정의해서 Next.js 같은 경우는 프론트엔드에서 바인딩을 하는지 그리고 Next.js 같은 경우는 웹 풀스택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만 쓰는 게 아니고요. 백엔드 개발할 때도 써요. 그래서 Next.js에서 백엔드 API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리고 백엔드 API에서 만든 백엔드 API Next.js는 그 안에서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같이 개발할 수 있는데 백엔드 쪽과 프론트엔드에서 공유하는 타입을 하나 정의해놓고 이것을 양쪽 영역에서 다 공유해서 쓰고 백엔드에서 전달된 데이터와 데이터 타입을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어떻게 해서 바인딩을 처리를 해서 뉴즈 스테이트로 이렇게 화면상에 출력하는지 이런 간단한 것도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스트.js가 있죠, 네스트.js. 그래서 네스트.js는 이제 순수하게 노드 익스프레스나 기타 등등 기존에 있던 노드 기반의 백엔드 프레임워크를 기반해서 좀 더 DI 기반, 의존성주의 기반으로 해서 좀 더 큰 규모의 백엔드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쓸 수 있는 웹 개발
백엔드 쪽 프레임워크인데 이 Nest.js는 기본적으로 타입스크립트 베이스로 작동을 하게끔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Nest.js에서 백엔드를 개발할 때 어떻게 타입스크립트를 쓰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구현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Next.js로 프론트, Nest.js로 백엔드 또는 Next.js의 API를 이용해서 또 백엔드에서 어쨌거나 상호간에 타입 기반의 데이터를 서로 연동하는 것까지 간단하게 좀 알아볼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되도록 짧게 알아볼 거니까요. 참고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죠. 자, 먼저 이 타입스크립트 베이직 코스에 여기 발표 자료실 링크를 한번 가주십시오. 방방라라비아 착성. 예, 반갑습니다. 방방. 라라바님. 예. 자, 믹스드 코드 여기 그 링크를 보내드렸어요. 채팅창에다가. 예,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 발표 자료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발표 자료실 들어와 보시면요. 지니 공공 아카데미의 타입스크립트 베이직 폴더에 와 있고요. 이 안에 PDF 파일이 3개가 있는데요. 지금 오늘 여기 보고 계신 건 타입스크립트 베이직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일단 열어놓고 나중에 네스트나 나중에 넥스트나 이런 걸 할 때는 이쪽 PDF를 좀 참고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2개는 참고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타입스크립트 베이직 PDF 파일을 열어서 쭉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쫓아오시면 됩니다. 지금 발표 자료랑 동일한 자료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PDF 파일 하나를 띄워 놓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브라우저를 통해서요. mixedcode닷컴을 반드시 들어가시고요. 여기에 이미 기존에 제가 블로그 형태로 강의했던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mixedcode닷컴에 들어가셔서 웹 카테고리에요. 웹 카테고리에 타입스크립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링크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타입스크립트 실습은 되도록이면 요 코드로 여기 실습 블로그 내용으로 그냥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순서대로 쭉 쫓아오시면 돼요. 그리고 PDF 상에도 링크가 하단에 있는데 다 이쪽 링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타입스크립트 소개 및 실습 환경 준비하기 여기로 들어갈 건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블로그 내용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어, 이제 이 블로그 글로 되어 있는 내용을 지금은 이제, 이 영상으로 녹화하는 시간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 아는 내용이 있고, 이미 몇 번의 강의를 했던 내용이긴 하는데, 혹시나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 믹스트코드닷컴의 웹 카테고리에 타입스크립트 이쪽 카테고리에 들어와서 이미 실습하신 분들은, 뭐 이미 했던 내용이라서 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 그래도, 한번, 그, 뭐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니까 그냥 참고만 부탁드리고요. 자, 이 내용으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입스크립트 소개 및 실습 환경. 저랑 같이 쫓아오시는데 이제 저는 발표 자료 위주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실습 코드들도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혹시나 실습 코드를 못 쫓아오신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해서 그냥 진행 따라오셔도 됩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이 블로그 같은 경우도요. 계속 블로그랑 관련이 있어요. 참고적으로. 그리고 자, PDF 파일, 파워포인트 파일 다시로 돌아갈게요. 자, 타입스크립트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타입스크립트는 뭐 다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가 진행하는 오픈소스 기반의 자바스크립트의 언어를 확장하는 새로운 개발 언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바스크립트 베이스 기반에서 돌아가요. 그래서 뭐 자바스크립트 슈퍼셋이라고도 뭐 보통 표현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 타입스크립트로 코딩을 하더라도 이 타입스크립트로 코딩되어 있는 소스 파일 안에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같이 섞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로 100% 타입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도 되고요.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파일, 그러니까 순수한 자바스크립트의 내용을 50%, 나머지 50%를 타입스크립트로 쓰셔도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 언어의 타입스크립트의 정적 타입 기능이 부분적으로 들어간 파일을 이제 타입스크립트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그걸 이제 트랜스 파일을 해서 쓰는 그런 구조로 좀 작동을 하죠.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라고 해서 뭐 별게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자바스크립트 언어 문법과 신규로 그 정적 타입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타입스크립트 쪽 기능을 섞어서 쓴 이런 파일을 뭐 타입스크립트 파일 또는 타입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확장한 거고요. 특히 정적 타입 기능을 제공한다. 정적 타입이라는 것은 정적이라는 건 딱 굳어져 있다는 거죠. 동적은 뭔가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정적은 한 번 정해놓으면 안 바뀌었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정적 타입은 타입을 미리 정의해놓고 정해져 있는 형식, 타입이죠. 형식을 미리 정해놓은 형식을 이용해서 개발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한 번 정해져 있는 형식은 안 바뀐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정책 타입 기반으로 코딩하는 쪽 분야가 컴파일 언어들이 주로 많이 써요. C샵이나 자바 같은. 그래서 C샵, 자바 같은 언어들은 대부분 이제 클래스나 인터페이스 같은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의 타입을, 형식을 미리 구조를 잡아놓고 미리 잡혀져 있는 구조 형식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하니까 협업을 할때 10사람이 같이 특정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하나의 정해져 있는 형식을 공유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구조에 혼란도 안 가져오고요. 그리고 미리 정해져 있는 거 가지고 코딩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컴파일 과정을 거치던 트랜스파일 과정을 거치든 이제 그 서비스 되기 전에 타입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들을 확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이제 컴파일 언어인 정적 타입 기능을 옛날부터 써왔던 자바스크립트나 아니 그러니까 그 자바나 C샵 같은 그 컴파일 언어들이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다 이런 정적 타입 기능을 전통적으로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런 컴파일 언어 말고도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언어 베이스에서도 다 이 정적 타입을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인터프리팅 언어라 한다고 해서 굳이 Y나 C샵이나 자바 같은 컴파일러 언어에 밀릴 일이 없습니다. 예, 웬만큼 컴파일러 언어 기능이랑 거의 동등해준 수준으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도 할 수 있고 관련된 정적 타입 기능도 제공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시스템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별도의 컴파일 과정, 컴파일 과정 아니고요. 트랜스파일 과정입니다. 예, 용어가 용어가 틀렸어요. 별도의 트랜스파일 과정을 통해서 타입스크립트로 구현되어 있는 파일은 무조건 확장자를 TS 또는 TS랑 유사한 형태의 파일 확장자를 가져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확장자를 갖는 게 아니라 TS 확장자를 갖고 이 TS 파일 안에는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도 구현이 가능하지만 타입스크립트 언어 문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TS 파일을 중간에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변환해주는 트랜스파일 과정을 통해서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변환해요. 이렇게 변환된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경우에 따라서는 웹브라우저 실행 환경인 인터프리터 환경인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되고 또는 이제 리눅스 서버나 각종 서버 기반의 노드 프레임워크가 설치되어 있는 환경에서 인터프리팅이 돼서 해석이 돼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별도의 이런 이제 트랜스 파일 과정을 통해서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변환돼서 프로그램할 수 있는 그런 언어 집단, 언어 그룹들을 AltJS 언어라고 합니다. AltJS. 그래서 얼터너티브라는 뜻이에요. 예, 대체한다, 대안 자바스크립트, 대안 언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언어 자체가 오래전부터 사용을 해오긴 했지만 언어의 좀 취약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정적 타입을 선언해서 쓰기가 힘들다는 거나 기타 등등의 다양한 프로그래밍적 취약점들이 있어서 그것을 좀 보완해주기 위해서 대안책으로 나온 자바스크립트 언어들을 AltJS라고 하고요. 그 중에 AltJS 언어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여러분들 현재 이제 오늘 배우실 타입스크립트 언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AltJS 언어는 타입스크립트, 커피스크립트, 클로저 스크립트, 다트, 바벨 이런 류의 언어들이 다 AltJS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아,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본래의 언어의 취약점을 좀 더 개선해 주기 위해서 특정 기능이 들어간 새로운 언어인데 기존 언어를 대체 또는
보완해주기 위한 언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도 자바스크립트의 취약점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나온 AltJS 언어 중에 하나의 언어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프론트엔드, 백엔드 개발 표준 언어로 현재 발전 중이고요. 현재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서 최신 버전은 5.7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입스크립트. 일단 왜 타입스크립트를 쓰느냐? 왜 타입스크립트를 쓰느냐는 일단 자바스크립트 언어의 불안정성을 해결해서 코드 품질과 안정성을 높여주기 위한 거예요. 예. 자,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컴파일 과정 없이 사전에 에러를 찾고 해결이 어려워요. 예. 미리 사전에 컴파일러들 같은 경우는 빌드나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그 언어 개발 소스에 에러를 찾아내거나 빌드 타임에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거든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스파일 과정, 컴파일 과정이 아닌 타입스크립트로 개발된 소스를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로 변환해주는 트랜스파일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사전에 에러를 찾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서비스 시점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그 점이 기존에 많았습니다. 특히 타입이 없는 자바스크립트의 특성으로 협업 개발할 때, 예, 10명의 팀원이 있는 개발팀이 있다고 했을 때 A라는 사람이 게시판의 구조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A라는 사람은 보드.js라고 해서 타입을 정의해서 썼는데 B라는 사람은 article.js라고 정의해서 이미 쓰고 있어. 서로 다른 각자 실제는 동일한 형태의 테이블을 바라보고 있는데 서로 각자 다른 형식의 타입을 정의해서 쓴다거나 구조를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커지죠. 그리고 타입을 미리 사전에 하나만 딱 정의해놓고, 우리 이 하나만 같이 바라보면 쓰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협업하기도 좋고, 그 문제점도 빠르게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타입이 없는 자바스크립트로는 대단히 규모의 협업을 하기가 좀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C# 자바와 같은 정적 타입 기반의 컴파일러 언어의 장점을 자바스크립트 언어 기반으로 개발 환경에 도입한 거라고 일종의 보셔도 좋습니다. 자, 타입스크립트로 개발된 소스를 트랜스파일 과정을 통해서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패턴을 씁니다. AltJS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타입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의 정적 타입 언어를 기능을 추가한 AltJS 언어의 한 종류다. 자, 다시 한번 그림으로 정리를 하면요.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있습니다. 예, 보통 이런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개발된 파일은 확장자가 뭐뭐.js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자바스크립트 언어도 타입스크립트 안에서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타입스크립트 파일이라고 해서 그 안에 소스가 100% 타입스크립트 무언가의 타입스크립트 코드로 작성된 게 아니고요. 한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5, 60% 이상은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로 코딩을 하고 나머지들이 타입스크립트 정도로 개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타입스크립트 소스 코드가 들어가져 있는 파일은 반드시 확장자가 TS 파일 또는 TSX나 UI를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TS 관련된 파일 확장자를 갖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확장자가 일단 다르다. 그리고 실제 이제 그 타입스크립트로 만든 파일은 대부분 이렇게 확장자가 TS 파일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타입스크립트 언어 코드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런 코드를 AltJS 개발 소스라고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요. AltJS나 타입스크립트 개발 소스가 있으면 이 AltJS 코드를 트랜스파일을 처리를 합니다. 트랜스파일이라는 것은 이제 특정 언어로 개발되어 있는 소스를 다른 언어의 파일로 형식으로 다른 언어의 파일로 변환해주는 과정을 트랜스파일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TS 파일로 되어 있는 것을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변환해주는 트랜스파일 과정을 거쳐서 순수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순수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예를 들어서 프론트엔드에서 실행이 돼야 되는 파일이라고 하면 실제 런타임 환경인 웹브라우저에서 작동 가능한 순수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웹브라우저 내에 있는 인터프리터에 의해서 자바스크립트들이 해석이 되면서 뭔가 HTML이나 뭐 CSS를 제어하면서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백엔드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nest.js에서 확장자가 ts인 백엔드 쪽 소스를 컴파일을 하게 되면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똑같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백엔드 쪽에서는 이제 리눅스 서버, 리눅스 서버에 노드 프레임워크를 설치해 놓고 이 노드 프레임워크 안에 있는 인터프리터에 의해서 이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한 줄 한 줄 한 줄 컴파일이 되면서 기계어로 변환돼서 이렇게 실행이 되는 이런 구조로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만들어지고 이게 각각의 실행 환경, 뭐 대표적인 게 클라이언트나 프론트엔드인 경우는 웹브라우저, 그리고 서버인 경우는 리눅스 서버의 노드 프레임워크 환경, 이 정도를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한 군데에서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한 줄 한 줄 한 줄 인터프리터에서 불러와서 한 줄 한 줄이 컴파일 돼서 기계어로 변환돼서 이제 뭔가 일을 하는 거죠. 예. 이런 전반적인 과정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타입스크립트 ORG 사이트가 들어가 보시면 이제 기본적인 타입스크립트 문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노드 프레임워크 설치를 이제 사전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드 프레임워크 다 지금 설치해 오셨나요? 이호진님 화이팅! 예, 화이팅입니다. 아, 이분 할 일이 없으신가 봐요. 예, 제 친구인데 갑자기 훅 들어오셨네요. 예. 아, 그래서 노드 프레임워크 설치 다 해오셨나요? 설치 안 해오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셔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예, 혹시나, 설치 안 하신 분들은 구글에 가셔가지고요. node.js, 구글에서 node.js 검색을 하시고, 여기 나오는 node.js org 가셔서,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버전 22.11 버전이더라고요. LTS 버전 다운받아서 설치하시고요. 뭐 맥 사용자분들도 찾아보셔가지고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설치를 해오셨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설치 안 해오신 분들, 안 해오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다 설치해 오셨나요? 지금 참여하시는 분 몇 분이나 되실까요? 9분. 자, 9분 다 노드 프레임워크 설치돼 있으시죠? 자, 그 다음으로, 노드 버전이나 npm 버전은 좀 이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개발 툴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설치를 와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설치를 다 해오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VS 코드, 구글에서 VS 코드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이렇게 vscode.com이 나오고요.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예. 자세한 이제 설치 가이드들은 여기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VS 코드 기반의 기 프로그램 설치해서 GitHub 코파일까지 연동하는 동영상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Nest.js, Next.js 이런 것들 그 이용해서 간단히 할 건데 Next.js든 Nest.js든 주요 익스텐션을 좀 설치해 주셔야지 좀 더 편하게 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mixedcode.com 링크에 가보시면 아바타가 인공지능 아바타가 그 안내를 해줄 거예요. Next.js 플러그인을 이따가 이제 쉬는 시간에 제가 설치 요청을 드릴 겁니다. 여기 링크를 통해서 그냥 따라하기 식으로 빨리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안내해 드릴 거니까 그때 이거는 플러그인들은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개발 툴을 반드시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 폴더부터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입스크립트라는 폴더를 어딘가 하나에 만들죠. 여러분들 C나 D나 어디 만드셔도 되고요. 저는 늘상 만드는 곳이 있어서 거기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탐색기를 꺼내시고요. 탐색기 저는 D 드라이브에 VS에 믹스드 코드에 자, 저는 여기 폴더에다 그냥 만들게요. 여러분들은 C나 D나 아무 때나 만드세요. 중요한 것은 작업 폴더 명이 타입스크립트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실습 내용들을 다 여기다가 만들 겁니다. 타입스크립트 폴더를 만드시고요. 자, 이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가동하시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가동하시고, 다 노출이 되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가동하시고요. 자, 상단 메뉴에 폴더 열기가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 폴더 열기. 상단 메뉴에 폴더 열기. 파일에 폴더 열기. 파일에 폴더 열기 하셔가지고요. 방금 여러분들 만드셨던 작업 폴더를 선택해 줍니다. 저는 DVCS 믹스 코드의 타입스크립트 폴더. 자, 방금 만들었던 폴더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폴더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작업 폴더가 이제 지정이 되죠. 그래서 타입스크립트 폴더가 현재 좌측의 탐색기에 타입스크립트 폴더가 이렇게 인식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단 메뉴에 터미널 메뉴 가셔가지고 새 터미널, 상단 메뉴에 터미널 메뉴 가셔가지고 점점점이 있습니다. 여기 점점점에 터미널에 새 터미널 여시고요. 여기 이제 새 터미널 여시면 여러분들 작업 폴더가 여기 기본 이제 실행 경로로 잡힐 거고요. 여기에서 node-v 이렇게 명령을 한번 쳐볼게요. node-v. 자, 저는 22.11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노드 프레임워크요. npm-v 두 개 명령을 했을 때 뭐 버전은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18버전 이상이면 좋을 것 같고요. 9점대 이상이면 좋을 것 같아요. npm은 9점대 이상, 노드 같은 경우는 뭐 18버전 이상이면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여기까지 나오신 분들은 구글 어디죠? 유튜브 라이브에다가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OK라고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노드 프레임워크를 현재 설치하고 계신 분은 설치 중이라고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그래야지 진행 상황을 제가 얼추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 여기까지 준비되신 분들은 오케이든 성공이든 뭐 이렇게 해주시고요. 피드백을 주시고요. 몇 분이 쫓아오시는지 제가 피드백을 받아야지 진행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예. 열혈 팬이세요. 양팍궁녀님. 예, 감사합니다. 자, 혹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노드 프레임워크 설치 중이신 분도 계시나요? 설치 중이신 분은 설치 중이라고 올려주세요. 그러면 잠시 좀 기다려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준비는 다 되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타입스크립트 파일이란 걸 만들 거예요. 그래서 타입스크립트 파일을 만들게 되면 이 타입스크립트 파일을 트랜스 파일이란 과정을 통해서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로 변환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 변환기가 필요한 거죠, 일종의. 트랜스 파일을 처리해주는 어떠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컴퓨터에 전역 공간에다가 이렇게 npm install -g 타입스크립트라고 해서 이 뒤에는 이 타입스크립트라는 게 패키지의 이름이에요. 오픈소스 패키지의 이름이고요. 요거는 이제 트랜스 파일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TS 파일을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변환해주는 이제 트랜스 파일러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것을 전역으로 설치해서 그냥 쓰셔도 되고, 예, 설치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전역으로 설치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프로젝트에다가, 현재 작업 폴더 안에 프로젝트에다가 설치를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다시 세이브 데브 타입스크립트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설치를 할 때 이렇게 이제 골뱅이 타입 노드까지 지금 현재 두 개의 패키지를 설치하는 거예요. 밑에는 타입스크립트와 타입스 슬래시 노드라는 두 개의 패키지를 동시에 설치하는 건데 이것도 같은 이제 작업 폴더에다가 프로젝트 폴더에다 설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S config 파일이라는 이제 트랜스 파일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트랜스 파일을 할지에 대한 설정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설정 파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이걸로 할게요. 전역으로 설치해서 그냥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이 타입스크립트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채팅창에다가 일단 보내드릴게요. 자, 자, 이 명령어를 카피 페이스트 합니다. 그래서 PDF 파일 아까 제가 열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자료실 다시 한번 예, 공유드리겠습니다. 자료실 채팅창에다 다시 한번 보내드렸고요. 자료실 링크에 가보시면 타입스크립트 PDF 파일이 있고요. 타입스크립트 PDF 파일이랑 현재 이 발표하고 있는 자료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셔가지고 PDF 파일 열어놓으시고 이걸 복사하셔가지고 전용으로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자 설치를 합니다. 저는 설치했어요. npm install-g TypeScript. 예,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 한 군데, 전역 공간 한 군데에다가 TypeScript라는 패키지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 어느 위치에서 하더라도 이 TypeScript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TypeScript 파일을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변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 베이스로 일단 천천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는 음, 잠시만요. 관련해서 링크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믹스드 코드 사이트도 띄워놓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mixedcode닷컴에 가셔서 웹 카테고리에 타입스크립트 카테고리를 보시면요. 웹에 타입스크립트 카테고리 가보시면 지금 하려고 하는 작업은 타입스크립트 소개 및 실습 환경 준비하기예요. 예. 타입스크립트 소개 및 실습 환경 준비하기. 자, 타입스크립트 소개를 드렸고요. ArtJS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렸고요. 자, 기본적으로 ArtJS류의 소스들은 컴파일이나 이거 잘못됐어요. 트랜스파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트랜스파일 과정을 통해서 순수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만들어주고 그게 실행되는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쭉 시간 되시는 분들은 글로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공간 만들고 설치하시고, 여기까지 하시면 일단 준비가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습상, 자바스크립트하고 타입스크립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빠르게 한번 알아보고, 트랜스 파일 한번 해보고 나서 좀 쉬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예요. 자바스크립트와 자바스크립트 문법. 자, 잠시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컴피그나 이런 것들은 넥스트, 네스트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 부분은요. 요 부분은 천천히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자, 먼저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스크립트 코드를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변환해주는 트랜스파일 처리용 패키지 설치가 필요하고요. 우리는 방금 전에 전역으로 설치했어요. 우리 컴퓨터의 특정 공간에 한 번만 딱 설치해주면 돼요. 요거는. 자, 이렇게 되면 타입스크립트 언어로 만들어진 소스 파일을 트랜스 파일 과정을 통해서 순수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변환을 합니다. 이렇게 변환되어 있는 순수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각각의 런타임 환경에서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트랜스 파일 과정이라는 것은 특정 언어 소스를 다른 언어 소스로 변환해 주는 건데 여기가 지금 트랜스 파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장자가 ts인 파일을 자바스크립트 파일, 이게 다른 언어예요. 일종의 약간 다른 언어고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파일에는 타입스크립트가 없어요. 예, 언어 소스 그 타입스크립트 문법으로 적용되어 있는 코드는 없습니다. 그걸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주죠. 예. 자, 그걸 이제 프론트엔드, 백엔드로 좀 나눠서 실행 환경을 좀 더 들여다볼게요. 자, 우리가 리액트나 뷰나 앵귤러 이런 것도 다 프론트엔드 개발 프레임워크들이죠.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리액트만 들여다보면 리액트에서는 이제 CRA나 바이트나 넥스트.js 같은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이용해서 또 리액트 기반의 프론트엔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타입스크립트 베이스로도 개발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리액트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로도 개발이 가능하지만 타입스크립트 언어 베이스로도 전체적인 프로젝트 구성을 해서 개발이 가능합니다. 일단 이제 Next.js로 타입스크립트 언어 베이스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각종 타입스크립트 소스 코드가 들어가져 있는 소스들이 있을 거고요. 그 소스들은 트랜스파일 과정을 통해서 또는 다른 용어로 빌드 또는 번들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트랜스파일이 이루어지고요.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파일을 개발자 컴퓨터에 둬봤자 일반 사용자들한테는 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서버, 예, 뭐 웹 서버에다가 아니면 스토리지에다가 HTML, CSS, 뭐 클라이언트 이 순수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서버에다 올려놓고 사용자들이 웹페이지를 호출했을 때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의 최초 웹페이지를 호출했을 때 같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웹 브라우저로 전달이 되고 웹 브라우저에서는 이 순수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인터프리팅을 하죠. 해석을 해서 한 줄 한 줄
인터프리터가 해석을 해서 해석할 때마다 컴파일이 발생하죠. 한 줄 한 줄 해석할 때마다 컴파일을 하고요. 컴파일을 해서 기계어로 변환돼서 이제 실제 브라우저 컴퓨터가 일을 해서 뭐 이쁘게 뭔가를 표현한다거나 이동시킨다거나 뭐 이런 자바스크립트 기능을 수행을 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프론트엔드 쪽에 네, 타입스크립트가 실행되는 전체적인 순서예요. 자, 백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바스크립트 언어 기반에서 백엔드를 구현하는 방법은 뭐 되게 기술이 다양하긴 하지만 뭐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 노드 익스프레스죠. 자, 노드 익스프레스도 기반으로도 타입스크립트 베이스로 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예. 타입스크립트만 추가하고 환경만 약간 설정해서 기존에 있던 자바스크립트 언어랑 타입스크립트 언어를 섞어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예, 별거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리고 노드 익스프레스 기반에서 좀 더 정적 타입 기반의 타입스크립트 베이스와 그리고 뭐 좀 어려운 설계 패턴이긴 하는데 의존성 주의 패턴을 이용을 해가지고 좀 더 엔터프라이즈급 백엔드 시스템을 개발할 때 많이 쓰는 게 요즘 네스트 JS죠. 네스트 JS. 그래서 네스트 JS는 이제 백엔드 전용 그 개발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이제 노드 익스프레스 기반에서 작동을 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운영되는 방법은 Nest.js에 타입스크립트 파일 소스가 있을 거고 그게 트랜스 파일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순수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요걸 실제 이제 백엔드 쪽이니까 실행 환경인 서버에다가 배포를 하고요. 그게 이제 리눅스, 우분투든 뭐 센토스든 로키든 뭐 기타 AWS EC2든 아마든 2023이든 이런 이제 리눅스 서버에 배포가 되고요. 그 리눅스 서버에는 노드 프레임워크가 반드시 설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요게 이제 런타임이니까. 그래서 순수한 백엔드 쪽 자바스크립트가 노드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한 줄 한 줄 한 줄 인터프리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이 되고 한 줄 한 줄 실행될 때마다 컴파일이 돼서 기계어로 변환되고 그게 한 줄 한 줄 기계어로 변환돼서 실행이 되는 패턴. 요게 이제 백엔드 쪽에서 작동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타입스크립트와 우리가 일상 많이 쓰는 프론트엔드 기술과 백엔드 기술은 뭐가 멀지 않습니다. 예, 그냥 일반적으로 같이 이렇게 혼합해서 사용되는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을 이해를 하면 좀 더 이해가 좀 쉽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시간에 한번 직접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